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한참 이게 제대로 된 2006년 당시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된 거죠, 사실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확립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 반갑습니다. 일찍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많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 또 연금 개혁 등이 이제 쟁점이 됐었고 또 탕후루 아이돌 출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의원님 개인의 어떤 그 생각하시는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 보건의료, 복지, 또 뭐 식의학 안전 등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상임위보다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는 어린이 식품과 관련해서 탕후루를 비롯해서 또 최근 사회 이슈죠. 마약과 관련해서 그 아이돌 출신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마약 환자 중독 환자들에 대한 재활 지원 대책을 촉구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질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아쉬운 점은 매번 국감 때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질병관리청에서 후쿠시마 관련한 오염수 그 위해성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의대 정원 확대도 정말 많은 그 학부모를 비롯한 환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좀 늘려야 한다는 거는 국민 여론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숫자 부족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정도 아주 높게 올라갈 거다. 자, 의대의 쏠림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대 중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소아과 오픈런 다 아실 겁니다. 새벽부터 서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몇 시간씩 걸려 올라와서 정작 진료받는 시간은 4분, 5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 아실 겁니다. 그게 응급실 뺑뺑이 네.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소아과 오픈런을 비롯해서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전문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응급실의 전문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 응급실에서 수술실에 수술해야 하는 의사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네.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응급실이 꽉 차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뺑뺑이 이제 응급실 뺑뺑이 너무 마음이 사례들이 아픈 일어나는 거죠.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봐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네.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꾸준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의 불균형. 그래서 뭐 지역 의사제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이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도 모처럼 좀 칭찬을 네.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원칙적인 찬성이고 매우 실망스럽다, 빈수레다 이런 입장을 의원님이 밝히셨습니까?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네. 어찌됐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의료 부족,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일찌감치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마침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71% 정도가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9일이죠.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몇 명을 증원할 거다. 또는 어느 시기에 얼마큼 증원할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작 방향성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보궐선거에 패배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 또는 내년 총선의 언론몰인가? 라는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나 알맹이 없는 이 정책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생들이 의대 입시 준비반이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사교육 과열까지 지금 네.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혁신 전략은 요란한 빈수레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사안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네. 뜨거운 쟁점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후속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이 조금씩 그 윤곽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은 8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네. 11월까지 대학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정원의 확대 폭 그리고 이제 방법, 의원님의 견해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2024년은 어렵다고 보고요. 가장 빠른 시점이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얼만큼 의대 증원을 할 것인가의 규모를 정하면 그 정한 것을 교육부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4년 4월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그 통보를 받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얼만큼 보내야 되는 이게 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교육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법적으로는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필수 의료 관련해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함께 지역 의사제요? 마련을 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의대 설립도 있고요. 또 네. 공공의대 설립도 있고 또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공공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대와 또 지역의사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 덧붙여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는 필수 의료와 그리고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확대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할 경우에는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학대될 거라는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겠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이렇게 의대 정원 학대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건 국민들이 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따라서 공공의대를 통해서 필수 의료죠. 그런 의사들을 학대하고 양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의사제를 통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여당의 입장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과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는 또 의사들의 이제 그 반발이 거세다. 그리고 이제 문정부 때도 추진하다가 결국에 이제 실패했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느냐.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실까요? 네. 의대 정원 학대를 사실 뭐 좋아하는 의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 의사 파업을 막기 위해서 보험 수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의사의 월급을 뭐 올리는 정책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학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라고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수도권에 미용이나 성형하는 의사만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정책이라고. 소아과 같은 그런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또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을 더 이제 좀 선별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게 바로 예, 예. 필수 의료인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는 의대 정원 학대와 이 두 정책을 같이 갔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를 함께 같이 갔는데요. 그때 자초됐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의료 파업이 시작이 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초가 된 부분인데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외에 만약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민주당은 함께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는 모두 공공 필수 의료 TF를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 정부 방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의사 증원이라는 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의료와 필수 의료를 확립하려면 어떤 점들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논의가 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정원 그리고 의대 정원 학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약간 자초되긴 했지만 계속 네.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그 의사 증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여당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미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야 간에 이제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네. 네.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원내 대변인 이제 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뒤에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일단 뭐 예산안, 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이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피켓과 고성 없는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신사협정의 목소리가 여야 간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연 원내대표님께서 국민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볼 수 제안해 주셔서. 있을지. 네. 사실 그동안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혐오가 생겼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피켓과 고성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뭐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여야가 서로 좀 존중을 하고 또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로 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역구 경기 안성 지역이죠. 네,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매달 한 번씩 그 주민들과 만나는 그 민원의 날, 요걸 네.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느끼는 지금 경기 안성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원내 대변인이 되면서 지역 활동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요. 마음은 지역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원의 날을 준비를 하면서 안성 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네.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그 민원들을 접수를 하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던 작건, 되건 안 되던 간에. 그래서 그렇게 좀 사소하긴 하지만 해결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성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주거, 뭐 복지 이런 영역도 좀 열악한 편이어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지금에 있는 정치인 분들과 또는 정책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는 우리 안성이 도저히 발전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재,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안성에 내려가서 이제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안성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언젠가는 그거를 알고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 의원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다 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또 내용은 딱 필요한 말씀들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감사합니다. 인터뷰 중에 혹시 그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시간을 더 주시는 네, 걸로. 그럼요. 네,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마지막 답변도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의대 정원 확대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